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8번째 맞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55명의 영웅이죠. 우리나라를 지키다 숨진 영웅들의 이름을 롤콜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예우를 하면서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는,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은 울먹이고 말았습니다. 국가가 영웅들을 잊지 않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 할 수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울먹였습니다. 롤콜, 최대의 예우라고 하죠. 한 명 한 명 55명의 이름을 부르다가 대통령은 울먹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고 있는 사이에 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이 야당 당내를 좀 수습을 한답시고 김의겸, 거짓말만 늘어놓는 김의겸부터 바꾼다. 김의겸은 어제도 거짓말을 하고서도 자신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업계에 다 통용되는 정도의 잔기술 아니냐. 어제 한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또 정청래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이야기하고 한동훈 장관 더 이상 언론 앞에서 폼 잡지 마라.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좀 가벼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의 국민의힘이 야당복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렇게 죽을 쓰고 있으니까, 이재명의 방탄당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좀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 야당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의 경험이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고 국민들의 뜻도 정치 개혁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통틀어서 정치 개혁을 좀 하고 싶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좀 일궈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야당과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방탄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이재명 방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윤석열 국정에,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 야당복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해에서 숨진 영웅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먹일 때 이재명은 어떻게 하면 방탄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 우리가 대통령은 잘 뽑았다. 그런데 야당 대표 이재명만 좀 없어졌으면 하는 얘기들을 많이 SNS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의겸 바꿔야겠지만 김의겸 바꾼다고 이재명 방탄이 없어집니까? 이재명을 바꿔야 되는 건데, 지금 김의겸이나 정청래 저 몇몇 바꾼다고 해서 정청래는 바꿀 수도 없습니다. 김의겸 바꾼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방탄당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또 이런 꼼수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 진심 어린 추모를 했습니다. 오늘 그 전사자들의 묘역도 한 곳 한 곳 모두 둘러봤고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위로를 했고, 또 그 어린 아들들 지금 숨진 그 장병들이 나이가 19, 20, 21살 숨질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곳곳에서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국가가 왜 필요한가,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영웅들을 추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민주당의 이재명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격, 김의겸 대변인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김의겸은 지금 그 소위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이재명의 당대표직을 유지키로 한
여기에 기권 의사를 표시를 하고 퇴장을 한 전해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서도 오늘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그 정도 잔기술은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생각한다. 김의겸이 생각하는 그 업계라는 게 지금 대변인과 기자들 사이인데, 김의겸이 기자 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이게 통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무위원회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절차와 내용이 하나로 뭉쳐져서 가는 겁니다. 이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당무위원 80명의 이 투표로 결정을 하는데, 이 절차 형식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투표가, 자유로운 투표가 보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해철은 분명하게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절차를 어겨가면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되겠느냐, 만약 이걸 취소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기권하겠다라고 투표에서 기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다음 39명은 급하게 지금 당무위원회를 열면서 39명은 참석을 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자신의 찬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 공개적으로 서면으로 찬반 의사를 밝히게 되면 이건 자유로운 투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것은 그 절차와 형식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김의겸이가 하는 소리는 PR, 자신은 대변인이라서 PR 해야 하지 않느냐,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것 아니겠느냐, 이 지금 말장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기권하고 퇴장했으니 반대 없이 통과됐다는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전해철이가 기권을 했으면 반대가 있었던 것이죠. 투표는 찬성, 반대, 기권, 언제나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없이 통과됐다.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다. 이 또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식입니다. 이재명에게 배운 겁니다. 이재명이 뭐 자신이 형수 쌍욕을 한 것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생긴 상처지 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형수 쌍욕을 가정 형편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가정에 불화가 좀 있다라고 해서 형수에게 쌍욕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국민이 있습니까? 이재명이 이러니까 김의겸을 임용을 하고, 김의겸이 이런 식의 국민들이 볼 때 참담할 정도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래도 기자 생활을 했으며 청와대에 가서 대변인을 하고 야당의 대변인을 하고 이제 뭐 바꾼다니까, 김의겸이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김의겸이 공격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닌데 자신을 공격했다, 거짓말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2016년 국정농단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태도도 꼭 이재명을 닮았습니다. 전해철이 기권하고 퇴장한 부분을 알리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김의겸입니다. 이러니까 청담동 술자리 그 거짓말을 그대로 내뱉는 겁니다. 이 김의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겸이 지금 비례대표인데, 김의겸이 어디 지역구 하나 공천을 좀 받아볼 생각으로 김의겸 자체의 자질도 거의,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준입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본 결과로 이 쓰레기 수준인데다가 자신의 자질이 충분하지 못하면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역구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과잉 충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방탄당으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은 뭐 이재명이겠지만 거기에 가장 앞장선 것이 김의겸입니다. 자신의 능력은 없는데 공천은 받고 싶고, 그러면 이제 과잉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잉 충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김의겸이 그렇고 정청래가 그렇고 황운하 등 뭐 소위 친 이재명 이 인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잉 충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김의겸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김의겸 같은 사람을 이재명이 찾아낼 수 있을지 참, 그리고 김의겸 공천을 받고 싶겠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당과 그 이외의 당으로 쪼개진다면 김의겸이나 정청래 등이 살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아닌 당으로 딱 쪼개진다면. 그런데 지금 가능성은 이재명은 무조건 버팁니다. 뭐 감옥에 가서라도 버티겠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위 문재인 측, 이낙연 측과 이재명이 야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합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재명이 쳐낼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주변에서 과잉 충성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부터 쳐내게 됩니다. 그게 오랫동안 역사에서 나타났던, 우리 헌정사에서도 나타났던 조직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이재명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재명 주변에서 과잉 충성을 하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김의겸, 정청래, 황운하 등등부터 날아가게 될 겁니다. 공천에서. 김의겸 참 이 같은 당 내에서 모두 부끄러워할 정도로 이런 수준의 행동을 하고도 팽당하는 겁니다. 김의겸은 이제 대변인에서 쫓겨나고 나면 공천 못 받습니다.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질도 안 되고 국민들의 지탄도 받고 당 내에서도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재명 자신의 당으로 쪼개 나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김의겸은 공천도 못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결말이 이런 겁니다. 정청래 마찬가지입니다. 황운하 마찬가지입니다. 등등 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이제 인사권 가지고 이 당직을 가지고 반명 비명계의 불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지금 합니다. 일부 이렇게 찔끔찔끔 이번에 이제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당내 반발이 심하니까 일부 대변인부터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꿉니다. 또 아마 다음 달에 체포동의안 제2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또 바꿔야 할 겁니다. 또 당직을 바꿔야 하는데 핵심은 사무총장입니다. 공천의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무총장은 언제 바꾸느냐. 마지막까지 이재명이 버틸 겁니다. 그 마지막은 이재명이 이 공천권을 갖고 문재인, 이낙연 등등과 야합이 마무리될 단계까지, 야합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 이재명이 공천권을 어느 정도 쥐고 나머지는 어떻게 나눈다. 그래서 당을 깨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야합이 어느 정도 얼개가 맞춰지는 그때쯤은 사무총장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직 인사권을 가지고 버틸 때까지 버틴다. 그 다음 재판을 통해서도 버틸 때까지 버틴다.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이 자신의 얼굴로 치른다. 지금 이재명의 이 전략에 가장 먼저 희생될 사람들은 이재명 가까이에서 자신도 속이고 이재명도 속이고 민주당도 속이고 국민도 속인 김의겸을 비롯해서 이런 과잉 충성을 한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가장 먼저 날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런 사람들을 얼굴로 내세워서 적어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이재명이 꼼수에 꼼수를 쓰지만 자기 살 길 찾는 잔꾀는 굉장히 빠릅니다. 이재명이 뭐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날아갈 것이다. 그게 아이러니 같은 조직의 운영 원리고 정치의 원리였지 않습니까? 김의겸이 참 뭐 폐악을 지기듯이 이렇게 기자들 앞에 오늘 털어놓았고, 정청래는 지금 한동훈 장관을 자신이 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낸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느냐. 당당하게 맞서겠다. 탄핵이 버릇이 된 사람들이다. 저는 어제 탄핵 병에 걸린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내뱉고 있는 이 탄핵,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을 이미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병처럼 버릇처럼 탄핵을 입에 올린 그 대가를 민주당이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지킨 영웅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먹였는데, 이재명은 지금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속일까 계속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잘 뽑았는데 야당 복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